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자, 정규과정 마인드셋 정립하기 1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규과정 처음 이제 소개 시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강, 2강, 3강부터 시작해서 총 10강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강 한 강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하고 여러분들만의 체득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꼭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시면 기초가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필기 전형 가서 계속적으로 필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멘탈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면접이나 최종 면접에 가서서 떨어지면 이제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현직자들도 계시겠지만 취업 준비생들, 아직까지 학생이신 분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1강을 들으면서 나중에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전형에서 이런 내용을 잘 녹여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목표는 이제 요거 같습니다. 강의 목표. 자, 첫 번째로는 취업 마인드셋의 개념과 중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취업해야지, 에이 그냥 공공기관 가야지, 아니면 그냥 대기업 가야지, 아니 네카라 쿠베 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업 마인드셋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나가고 내가 어떻게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 활동을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차별성 지원은 이제는 끝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취업난이 날로 이제 심화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사실 공공기관 빼고 대기업도 공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카라 쿠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채를 자주 합니까? 뜨문뜨문하죠. 그리고 공채를 한다고 해도 1년에 딱 한 번이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다 경력직 같은 신입을 뽑아요. 그랬을 때는 잡 디스크립션이 정확한, 그러니까 직무가 정확한 사람들만 뽑겠다는 위지예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내용이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공공기관도 똑같이 바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업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죄송합니다. 발전시키는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네,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입니다. 회사와 직원은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치 전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쓰냐? 나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나 인프라 운영했어. 알아서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극적하고 적극적은 결이 다릅니다. 소극적은 그 면접관이나 아니면 자소서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 그냥
네가 뭐 날 뽑든 말든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인 것들은 나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너네 기관에서 지금 아니면 너네 회사에서 지금 이런 A라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좀 더 다른 지원자들보다 A 시스템이나 B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지원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회사원은 달라요. 네. 학생은 내가 돈을 내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것을 계속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 등록금을 내면 여러분들 뭐를 받죠? 교육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제 회사원이신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그 해당되는 기여 방안은 기여 사항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회사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 B하고 A 바뀐 거죠. 갑을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학생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회사에서 다 해줄 것처럼. 회사에서 여러분들 교육 시켜줍니까? 뭐 일부 교육은 시켜주겠죠.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외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런데 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뭐 기여 방안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기여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회사는 교육을 한번 가게 되면 그 해당되는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건지 그리고 그 성과물을 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개선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학생 때는 그게 아니죠. 학생 때는 뭐가 안 되면 뭐 조교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것을 바꾸고 뭐 그런 것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생 때만 진행하는 거고 학생하고 회사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매번 면접에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사에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단순하게 지원 동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저는 회사 소개를 하고 있어요. 회사 소개를 하든 지원 동기하고 1분 자기소개하고 보면 다 회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회사 소개를 해야 되죠? 심지어 자소서에 회사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면접관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를 소개하든 말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역량하고 직무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땡땡땡 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명 중에 70명이 그런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치사 닥치사 제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독치사 닥치사 하면 뭐 PDF나 아니면 면접 뭐 그런 자료들을 주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뭐 합니까? 아무런 쓸잘데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소서 이제 많이 채우기가 힘들겠지만 자소서 글자 수를 아껴서 한 줄이라도 내 이야기를 써내야 되고요. 지원 동기에서 회사 소개를 빼고 내가 진짜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 해당되는 지원 동기도 나중에 이제 면접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 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가치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치를 주는 방법. 네, 가치를 주는 방법입니다. 가치 주는 방법. 자,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더 잘하게끔 강화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잘하게끔 강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시스템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나는 인프라를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인프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가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게 협력사, 직원,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빅데이터 시스템 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데이터 분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또 소프트웨어라고 칩시다. 예,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장애 원인이나 아니면 장애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조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로민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합니다. 웹페이지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구현했습니다. REST API, get 포스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시고 해당되는 그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뒤에 부분에 제가 다 녹여냈으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고 따라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주려면 현재의 상대방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독지사 닥치사 가서 봐야 되나요? 아니죠. 유튜브, 사보, 그다음 지속가능 경영 보고 뭐 제가 그건 다 이제 뒤에 쪽에 말씀드릴 거지만 기업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 아이고, 글씨를 못 쓰지만 기업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업 분석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합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추려서 하는 방법을 또 뒤에 부분에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1강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단점을 알려면 한 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지속적인 호감이나 관심이 있어야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그 기업 아니면 목표하는 그 산업군을 선택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분석하고 내 경험하고 역량을 매칭시켜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아마 뜨셨던 분들은 독지사 닥치사 이런 데 가보고 야 이거 떴다 이런 기관 떴다 하고 무척적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야 그럼 뭔 소리냐 제로미님. 그런 것들 필요한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기업 그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산업군을 메인으로 선택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취업을 해놓고 취업을 해야지 뭔가 먹고 살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 A하고 플랜 B하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플랜 A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플랜 B는 막 뜨잖아요. 그럼 플랜 A에서 내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단순하게 패러프레이징해서 B에다가 플랜 B를 그냥 바로 이제 작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내가 정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앞뒤 문장 바꾸고 바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소서가 한번 뜨면 1시간 이내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인을 하나 잡아놓으면 채용 공고 뜨잖아요. 그럼 바로 지원합니다. 그럼 거의 수험 번호가 1번이야 아니면 2번.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원을 하시고 쳐내고 여러분들이 필기나 아니면 NCS나 아니 논술이나 아니면 코딩 테스트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회사도 동일해요. 지원 동기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못하고 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강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산업군, 어디 회사를 갈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지원 동기를 차근차근 잡아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전산직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네카라 쿠베도 동일하고요. 대기업도 동일합니다. 인원 자체가 수백 명씩 뽑지가 않아요. 인원 자체가 적게 뽑습니다. 적고요.
LG CNS, 삼성 SDS 막 이런 데는 빼고요. 대형 SI 쪽 빼고 그렇게 이제 인원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가다 보면 필기 전형을 이미 통과하거나 아니면 코딩 테스트를 통과했던 사람들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판별을 나는 것은 면접 전형이죠. 면접 전형에서는 신입 사원이면 경력 사원이면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 동기가 뭐냐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점수의 출발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 동기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맞는 방향으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임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금융 공기업에 가려고 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내가 클라우드를 했던 사람이에요. 클라우드. 근데 갑자기 내가 보안을 하려고 해요. 안 되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을 찾아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원 동기에서 차지하는 경험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크지는 않는데 그런 비율이 크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경험을 밑바탕을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절반 정도에는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생각들과 과정들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할 거냐고 하면 보통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이렇게 하죠. 안전 제로민입니다. 1년 뒤에 정보보안 기사 취득하겠습니다. 보안은 중요하니까요. 3년 이내에 중국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죠?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게, 그 어떤 일하는 게 회사예요, 회사. 회사에 대한 기여 방안입니다. 그게 또 앞에하고 또 연결돼요. 앞에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것이 연결되나요? 여러분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 따고 중국어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분의 역량 발전이 회사에 대한 기여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면접 전형에서 제가 그 고급 과정에서 좀 다룰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있으면 신입사원이니까 제 구성도나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들은 먼저 현황을 좀 받아서 먼저 현황 파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르죠. 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절대 서서 안 되는 소호적인 동기예가 있습니다. 동기예요. 그냥 회사에 대해서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대한 팩트만은 나열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소비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의 관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자, 여러분들이 공항공사나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카카오 이런 데 보면 뭐 메신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면 무조건 이제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한참 유명하잖아요. 그런 팩트만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를 넘어서 동경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거기서 하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에게만 의미 있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교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회사 소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자, A라는 기업, 자,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요? A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A라는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웹만 만들어요. 웹만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뭐 이런 기관은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지원하실 때 웹을 만드는데 저는 앱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본인에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나는 앱하고 데이터 분석 같이 해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케이지 안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회사는 웹 개발자나 웹 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앱하고 데이터 분석만 얘기를 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나는 내 대학교 동기 보면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얘가 대기업을 가고 왜 나는 못 가지?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쟤보다 나는 더 뛰어난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생 입장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의 입장을 버리고 사회생, 회사원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A라는 회사에 웹을 하는데 데이터하고 이런 쪽에 이제 그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앱하고 만약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치면 앱을 얘기를 하면서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웹을 하려면 실제로 지금 모바일화가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화도 추진을 해야 되고, 너네들 A라는 회사, 너네 나중에 그 웹으로만 하면 안 돼. 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앱이나 웹이나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도 필요해. 근데 나 과거에 데이터 분석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경험은 뭐냐면, 내가 그런 A라는 그 버거 회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긁어왔어. 그래서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고객 시간대가 어떤 쪽에 뭐 많이 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해봤어. 그래서 너네도 지금 웹 지금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 시간대에 어떤 트리거를 줘야 되는지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면 본인에게만 의미 있는 개인적인 에피소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런 식으로 면접관을 설득을 해나가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또 개수로 말씀드리지만, 제로미님 저는 프로젝트가 많이 못했어요.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뒤에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극적인 동기에는 고객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동기를 쓰고 싶다면 직접 가서 보고 느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현직자하고 뭐 만나서 뭐 컨택하고 뭐 이런 것들은 2000년도 초반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왜냐?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 유튜브 홍보 영상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플러스 사보도 요새 좀 잘 나와 있어요. 사보. 그다음에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나 세미나 유튜브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이 해당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의 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적극적인 동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직업관입니다. 복리, 연봉, 근무지가 아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을 가시려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카라 쿠베, 당토, 뭐 이제 몰두센 막 이렇게 해서 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의 가장 1순위가 뭘까요? 복리후생하고 연봉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편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것은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라고 하면 5대1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지원을 할 때부터 복리후생 연봉하고 근무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직업과는 남들하고 평준화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나보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차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즉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런 얘기로 해서 지역관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옆에 사람들도 복리후생을 연구하고 사회적 평판도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제로미니 3, 제로미니 4 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는 내가 면접장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가 있습니다. 장기적이에요. 다이어트로 따지면 체중 목표예요. 체중을 줄이려면 현실적인 계획성이 필요하듯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지 보는 항목입니다. 지원자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보는 것이므로 거창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목표와는 상관없는 1년차, 5년차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1년차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5년차는 진짜 다 똑같아요. 기술사를 취득하겠습니다. 이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취득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직접적으로 기여가 되나요?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죠? 돈을 벌어야지 돌아가죠. 근데 그 기술사를 취득하면 돈이 갑자기 막 생기나요? 정부에서 막 돈을 막 1억씩 2억씩 주나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하면 자기소개서가 난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필기전형에서 멘탈 털릴 때도, 그 다음에 그 이후 어떤 거죠? 면접 전형에서도 얘기할 때도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면접장에 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저는 웹을 합니다. 저는 앱을 합니다. 저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단점을 장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이제 그 스터디 원중에서 단점을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저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거죠? 공모전에 나가서 예선 탈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냥 얘기를 해요. 실패를. 하지만 나를 객관화시켰어요. 그때 제가 떨어졌던 이유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업무 협업 툴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내가 성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하셨습니다. 내가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걸 단점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고치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단점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죠. 첫 번째, 인식 못하는 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한 거 같은데, 뭐 저거 한 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뒤에 강의에서 제가 이제 그 경험 정리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내가 일을 좀 빨리 처리해. 그런데 일을 좀 빨리 처리하는데 좀 실수가 많아.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일을 빨리 처리했는데 어떤 실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부분에 정리하시면 아마 다 해결되는 문제고요. 세 번째, 자존심이 세신 분이 있어요. 나는 다 장점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단점이 없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떨어져요. 대기업들은 그렇게 떨어져요.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면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회사 일의 결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은 자기 생각이고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도 여러분들이 에세이예요. 그 글을 좀 써야 되는데
이제 요새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GPT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그렇게 되면 탈락입니다. 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GPT를 통해서 그냥 막 쓰시는 분도 있는데 GPT를 좀 활용해서 자소서 쓰는 방법도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GPT를 활용하는 건데 GPT를 통해서 그냥 자소서를 나와서 그것을 그냥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GPT를 통해서 자소서를 쓰게 된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누가 만들어요? GPT가 만들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GPT를 활용해서 내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자소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면접에 간다고 해도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같은 지원 동기라도 자기 중심적하고 적극적 관점이 있어요. 적극적인 것을 뽑죠. 회사 입장을 써줘요. 그거는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정량화하고 수치화해서 쓰세요.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소서, PT 면접 모두 다 동일합니다. 정량화해서 수치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교내 카페 앱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는 300명의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저는 카페 앱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의 많은 정보를 얻어서 많이 해결했고요. 이것은 아주 멋진 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량하고 수치화해서 쓰면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미사오구가 없기 때문에 구체성이 있다. 똑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러지는 않지만 야 너 물 많이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지금 물 1리터 있는데 그거 먹을래? 라고 하면 어떤 것이 눈에 보일까요? 많이? 아니 1리터 1리터가 보이겠죠. 아 나는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아 나는 됐어. 나 500ml 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성과보다 과정에. 자 그리고 모든 경험을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저 앱 개발했습니다. 웹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했습니다. 머신러닝 했습니다. 저는 인프라 운영했습니다. 클라우드 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했습니다. 전 블록체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살리고 싶은 경험이 있겠지만 1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하지를 않는 회사에 대해서 그것을 외쳐봤자 이제 공허입니다. 공허. 메아리예요, 메아리. 그래서 그거는 학생하고 회사하고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해주셔야 돼요. 협업했던 모습 등에 가장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업. 팀으로서 이제 활동하니까요. 팀으로서 활동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팀입니다. 팀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사 아니면 외부 기관 아니면 외부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이 분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공기업에서는 없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뭐 초등학교부터 나는 뭐 발전소에서 근무하겠다. 나는 뭐 비행기를 뭐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겠다. 나는 뭐 한국은행 가겠다. 없어요. 근데 공공기관 없는데 약간 좀 기한데 뭐 게임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든지 아니면 보안 쪽이라든지 아니 이런 쪽 좀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적으로 팔면 이제 막 파왔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공기관하고 좀 다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 이런 LG전자 이런 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네카라쿠베나 이런 데나 아니면 게임 회사들 이런 쪽에서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워낙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관통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강해낼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강력한 자기소개서가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기업에서도 일부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이제 보통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게임 회사. 근데 이제
전산 쪽, IT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게임 회사 쪽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게임 회사 보안 쪽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현대자동차는 기계과 막 자동차 만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막 자동차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사람들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일의 결이 다른 거죠. 직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제외하시면 돼요. 문단 구분 명확해야 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소서 쓰는 게 어려운 것은 본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을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디 기관에서 내가 적합하게 일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지사 닥치사 뜨니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GPT 돌린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넣고 그 다음에 독지사 닥치사에서 막 무료 뭐 자소서 컨설팅 뭐 이런 것들 해서 내 이메일 주소 적고 그 다음날 PDF 받아서 그 앞에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적고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하셨던 분들은 필기에서 떨어져요.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운 좋게 붙어도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필기 면접돼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퇴사할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 좀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취업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이 해당되는 그 과정의 목적은 정규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취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취업 이후의 삶, 그 다음에 이직, 그 다음에 퇴직 이후의 삶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기초 마인드셋 정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강의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학생이 아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 동기를 잘 써야 된다. 지원 동기를 잘 써야 된다. 지원 동기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경험 정리를 해야 되고 자소서를 써봐야 되고 내가 해당되는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멘탈 털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멘탈 털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상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이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멘탈을 챙기셔야 돼요. 그것을 체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이 강의 듣고 나서 또 일주일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헬렐레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당되는 과정 10강의 과정 속에서 10강의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유. 왜냐면 내가 한번 쭉 듣고 그다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해당되는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놓쳤던 아니면 내가 필요로 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시간을 비약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